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좀 약하게 시작했다가 오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코스닥 시장이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좀 크게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2022년 항상 그 4월에 200 쏠려 있을 때 그때 보시면은 이제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여기서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요때 이제 로봇이 처음에 올랐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급등을 한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비슷한 시절이 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쌍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게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보통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올라가요. 여기 주봉입니다. 코스닥.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국면까지 최소 이 정도까지의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이 거의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속내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죠. 지금 4.4까지 올라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99, 4%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야, 드디어 정책을 성공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와서, 현재 안 떨어지고 있어요. 4.4.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아서 그렇다. 아니면 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본이 엔캐리 때문에 지금 채권을 팔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비중이 20% 정도 가지고 있고 중국이 한 9.5%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20%대였죠. 현재 9.5%대까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일본이 현재 가장 많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 좀 위험을 느낀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그런 부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와타나베 부인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게 약간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금융 위기가 있었죠. 요게 그 서브 프라이머리 모기지인가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요게 이제 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A 등급인데 서브는 이제 B에서 C 등급짜리 요런 거를 만들어서 받을 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한 1억의 그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 이거를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10억, 또 이걸 가지고 여기서 10억, 또 이거를 여기서 10억. 이러면서 채권은 1억인데 10억, 10억, 10억 되면서 1000억 정도의 채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파생 상품을.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 버리면 이게 휴지가 되거든요. 요게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채를 주로 이제 많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금리를 매도하고 뭐 이런 조금의 파생 상품끼리의 그 격차, 뭐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조금 남아요. 조금 뭐 0.3, 0.00 남는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거의 뭐 1000조, 1000조에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돈이 0.1%만 먹어도 무이용 수익으로 먹으니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렇게 서브프라임처럼 이렇게 많은 파생상품을 만들고 국채를 사서 대출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국채를 사고 또 대출을 받고 또 다시 국채를 사고 또 대출을 받고 요 사이사이에 조금의 차익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채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상당히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진콜이 터진 겁니다. 이거 바꾸려면 어떡합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위기가 와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겁니다. 이 위기를 느낀 트럼프가 바로 꼬리를 내려서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래서 자꾸 중국의 하회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졌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 2008년도 위기는 큰 가설이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시기로 보면 우리는 주봉상으로 코스닥 기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럼 어떤 종목이 갈 거냐. 현대차. 지금 현대차 보다시피 오늘 더 떨어졌어요. 5% 정도 더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 영향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반도체, 자동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건설 경기가 좋냐? 그것도 아니고, 음식료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화장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와 상관없는 내수주 쪽에서 섹터를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좋았던 이유는 좀 관세 영향도 좀 덜하고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안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반기는 좋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25일 날 AACR에서 좋은 데이터를 발표할 거다.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할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공매도가 좀 있었어요.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렸었는데 공매도 환매수가 좀 터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급등을 해버리니까 환매수가 좀 터져서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쇼스퀴즈가 터져가지고 오늘 좀 세게 올라온 것 같아요. 펩트론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7일 전, 6일 전, 3일 전, 그 전에, 여기 8일 전. 그 앞전에도 있었죠? 여기죠? 3주 전에. 알테오전을 놓쳤다면 새로운 플랫폼 종목, 펩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것도 어제 제가 팔았어요. 이게 30% 먹고 팔았는데 오늘 상한가 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갈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전혀 쉬질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 후보 해가지고 뉴스 기사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펩트론, 올릭스, 리가캠, ABL, 퓨처캠, 셀비온도 있죠. 그리고 AK이노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시즌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 수출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고속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5년 동안 영업이익이 50% 이상씩 증가하는 이런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쌍바닥 패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누가 될 거냐, 이게 뭐가 될 거냐, 요걸 찾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의 바이오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분위기 따라가는 로봇도 좀 있을 거고 선거 때문에 테마주 좀 있겠죠. 근데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바이오 쪽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 10년물. 그거 안 떨어뜨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이제 만기되는 것들 다 롤오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금리와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관세를 뭐 145%를 매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만간에 곧 철회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트럼프는 이번에 완전히 졌습니다.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약간 붐이 불고 있는데, 사재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선블록 많이 산다고 그러고, 뭐 고양이 사료도 산다고 그러고, 뭐 커피도 산다고 그러고, 향수도 산다고 그러고, 김도 산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사치품이나 뭐 생활용품 엄청난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리고 뭐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약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세력들이 약간 이제 스마트해가지고, 뭐 세력을 만들어내요. 무슨 관련주 해가지고. 쓰다없이 막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 보면 다 이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진핑 매우 존중한다. 중국과 합의되길 바란다고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냥 진탄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관세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래도 달성했잖아요. 한 10%씩은 다 맞게 만들어 놨으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인벤트지랩이 많이 올라오네요. 비만 치료제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밖에도 좀 시장이 안정되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많이 올라올 거니까 좀 어려운 시기는 좀 많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순매수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기차도 역시 공매도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오늘 8%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좀 흔들리고 있고, 의외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동시 순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고, 하돌바이오 파마도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좀 시간이 걸려요. 아무래도 임상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6월 달에 또 테드가 또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좀 잘 나오면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셀비온도 지금 한번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셀비온을 조금 좀 주목해야 할 게, 이게 그 주식 매입 선택권, 요거는 이제 그 주주들 여기 뭐야 내부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회사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잘 되면 너한테 성과급으로 줄게. 스톡 옵션이죠. 그런데 얼마 줬냐면 행사 가격이 18,700원이에요. 18,700원에 주겠다라는 건데, 물론 행사는 뭐 3년 정도 걸리겠지만 지금 18,37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8,700원에 3년 안으로 이제 되면, 3년 이후에 되면 주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가격이 18,370원인데 단기적으로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셀비온도 방사성 의약품으로 완전 관해까지 내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셀비온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 밖에도 좀 많이 있어요. 에클론도 관리 종목 들어갔는데 이게 매출이 30억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만들어내면 되니까. 근데 기술 수출도 했고, 실제로 그 이 카티라고 그러죠. 카티. 혈액암 들어가는 카티. 카티 쪽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관리를 풀고 나가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 종목이라 제가 뭐 매매를 안 해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30억이 안 돼서 관리 종목 들어간 거니까 그거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시장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 의외로 갈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갈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좀 섹터들이 올라간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팩트론을 못 먹었다. 그런 거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알테오제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일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5년 연속 고성장을 하는 원년이 오늘 올해부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건 제가 주식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점을 뚫고 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단 시차가 좀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것들도 좀 있으니까 사실 뭐 종군당 이런 것들도 사실 싸잖아요 지금. 엄청 싸요 지금. 요 자리 있거든요. 이런 것들 기관들이 나중에 좀 작업하기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옛날에 공군당이 또 끼도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움직인다. 그쪽이 좀 옛날 2차 전지처럼 간다라고 하면 확산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 먹거리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항상 포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뭐 사업 목적 변경만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껍데기 회사들이 많아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시장이 불시다는 이런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고 로열티를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이런 시즌의 그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변동성이 컸던 이번 주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는데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10년물 국채,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보셔야 됩니다. 이 10년물 국채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바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10년물 국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뭐 인하 쪽으로 가야 시장에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지금 위기입니다. 무조건 4%대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에서 주식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장만 좀 올라오면은 먹거리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벚꽃이 좀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 구경들 좀 많이 좀 다녀오시고요. 시장에 대한 생각, 미국 증시 이제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구경들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